경우의 수 순열 조합 새 걸로 프린트 필요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승현아, 마프 시너지 스캔 파일로 경우의 수 15개, 경우의 수 10개, 순열 10개, 조합 10개. 1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세요. 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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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자, 갑시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문제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완료가 안 된 것끼리는 그 가지수들을 곱하고 완료가 된 것끼리는 더합니다 라는 말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 우리는 선행이라는 2학기를 어느 정도 배웠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설명을 하면 또는 합집합과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모르는 대로 그냥 들어봐. N,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MP 빼기 NA 교집합 B입니다 라는 거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이걸 안 배웠다. 왜 이게 나오냐면 원래 여기에 단원이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집합 명제를 배운 다음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학기로 오다 보니까 2학기에 집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어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의미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이거를 풀어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 1부터 100까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4의 배수가 몇 개가 있니? 25개가 있어, 맞지? 그럼 5의 배수는 20개가 있어, 맞지? 또는 합하는 거니까 더하긴 했는데, 이 중에 20은 4의 배수에도 개수가 여기서 세워져 있고 5의 배수에서도 개수가 세워져 있지. 그러니까 20, 40, 4와 5의 공배수인 20, 40, 60, 80, 100은 이쪽에도 개수가 세워져 있고 이쪽에 개수가 세워져 있으니까 5개가 더 세워져 있지.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얘가 NA 더하기 MP 빼기 NA 교집합 B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걸 모른다라고 해도 이 말뜻 속에서 4의 배수 25개 안에도 20, 40, 60, 80, 100이 들어가 있고 개수가 세워져 있고 여기도 세워져 있으니까 두 번, 5개가 더블로 중복되어서 세워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맞지? 그런 의미로 가다가 뭐 여기는 굳이 한 문제를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자면 이렇게 놓으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가 적힌 주머니가 눈으로 있어.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했어. 그럼 결국에는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런 습관을 가르치는 건 지금은 여기가 경우의 수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자리가 확률로 바뀌어서 나오는 확률과 통계 수능의 문제가 되는 거고,
경우의 수라고 나오면은 1학년 예신이 되는 거고요, 차이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읽을 때 뭐뭐 할 때라고 끄는 거는 언제나 전체의 경우의 수. 이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여기에 있는 답을 쓰면 확률이 됩니다 라는 걸 하니까 확률 문제랑 경우의 수 문제는 언제나 같은 문제입니다 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률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하면서 수능의 확률과 통계 확률 문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확률 문제를 푼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우의 수 공부만 하는 거야. 확률 공부를 하는 건 몇 개 없어.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할 때, 이론 수업을. 결국엔 확률을 푼다는 건 무조건 경우의 수만 공부하는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고 그랬지. 그럼 처음에 몇 개 중에 뽑아? 두 번째는 9개지.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9 곱하기 8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겠지. 왜? 문제 출제자는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데 얘는 한 개만 꺼낸 거고 얘네도 한 개만 꺼낸 거니까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곱하기가 되면 얘네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제 절대값을 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아? 틀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순열, 3단원 조합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얘와 얘는 이론이 정해져 있고 그에 해당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네들을 푸는 건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푸는 거니까 절대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아. 결국에는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얘는 특별한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일일이 노가다로 직접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심화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절대 공식만 가지고 하는 문제는 심화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공식을 사용하되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인 직접 해보는 게 추가가 되었을 때만 무조건 심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는 특별한 공식이 없으니까 직접 일일이 다 해보는 그 연습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는 건 순열과 조합에서의 심화 문제를 풀거나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얘네들을 정확하게 아는 건 기본 내용이고 결국에는 직접 해보는 능력이 추가가 되어야지만 무조건 심화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입각해서 풀으라는 거야. 이 말을 해놓고 이제 여기는 해놨잖아 지금. 맞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A가 될 수 있는 것 1부터 9까지 아니야? B가 될 수 있는 것도 1부터 9까지지. 그럼 어떻게? 다 해보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네가 1이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1, 2는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외우지 않는다, 유형을 외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너희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는 믿기에 이렇게 마치고 공부를 해보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수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좋은 얘기들을 해줄게. 잘 봐봐. 여기를 펴놓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여기에 관련이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고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내 방법대로 설명을 해볼게. 잘 봐봐. 1, 2, 3, 4. 얘는 순열이야. 순열을 하는데 순열을 지금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서부터 필요한 이론이 있어서 내가 얘를 먼저 꺼내든 거야. 잘 봐봐.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어. 이 4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썼어. 그럼 우리는 한글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해. 왜 무슨 말이냐면 내신에서 잘 보는데 우리는 해본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검산할 시간이 없어. 정상적으로 열심히 끝까지 다 부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안 틀려야 되니까 안 틀리려면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지만 푸는 방법에 있어서 손의 습관을 바르게 들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말하는 오늘의 내용은 이거야. 나는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랑 수업하는 사람들만 통용되는 얘기야. 예를 들어라는 말을 깨우치면 순열과 조합의 어떤 식을 세우거나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일일이 노가다를 하는 방법과 이 예를 들어를 합치면 생각보다 식을 쓰는데 편리한데요?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모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1, 2, 3, 4, 4장 중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는? 4가지 중에 하나지. 그럼 여기가 4가지 했지. 곱하기 하는 순간 니네는 예를 들어를 외치면 돼. 실제로 넣어보는 거야. 얘네는 4가지야. 그럼 4개 중에 100의 자리에 오는 거 예를 들어 하나만 적어. 뭐가 와? 100이 왔어. 맞지? 그러면 10의 자리를 할 때는 100은 없는 거야. 이미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의 뜻이야. 그리고 여기를 다 채워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곱하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10의 자리에 오는 건 1을 제외한 얘네만 쳐다보면서 여기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를 한다라는 건 함정에 빠질 일이 좀 적다라는 뜻이야. 그럼 10의 자리는 눈앞에 얘네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중에 여기 올 수 있어? 3가지. 그럼 곱하기 하는 순간 왜 곱하기 해서 아직 여기 완료가 안 돼서 여기도 채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40이 왔어. 원래 이 자리는 20, 30, 40이 올 수 있어. 그 중에 예를 들어 하나만 써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얘는 안 봐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남은 카드가 2장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만 보면서 1의 자리에 채우는 건 2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하면 어떻게 돼? 1, 2, 3, 1, 2, 4, 1, 3, 2, 1, 3, 4, 1, 4, 2, 1, 4, 3 하면 100의 자리에 100이 오면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 6가지를 만들지. 100의 자리에 200이 와도 6가지, 300이 와도 6가지, 400이 와도 6가지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하면 24가지가 나오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몰라도 노가다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확률과 통계 다 풀 수 있어. 만점 맞는데 지장은 없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노가다로 하는 건 아니고 규칙을 찾을 때까지만 노가다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를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갑니다. 유형이 2번째가 나왔어. 순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다른 말로 하면 1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나 서로 다른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로 바뀌면 여기가 뭐야? 전체의 경우의 수지.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는 서로 다른 주사위면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가 될 수 있고 여기가 1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라고 하면 여기가 첫 번째 던질 때 얘가 2번째 던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던지면 6가지 중에 나오고 얘도 6가지 중에 나오는데 문제 출제자는 2개를 던지라고 해서 얘는 1개만 던진 거고 1개만 던진 거니까 곱하니까 2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1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도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를 이해한 후에 맞아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라고 했을 때 내신용으로 딱 한 문제만 하는 거야. 여기가 눈의 합
눈의 차, 눈의 곱, 눈의 제곱의 합 등등으로 주사위 눈의 합이 나올 때는 직접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어차피 나와봤자 그리 어렵지 않은 한 문제를 맞추는데 검사는 하지 않고 아주 중간 난이도의 함정을 안 빠지려고 하면 표를 그리세요 라고 나는 추천을 해. 시험엔 주로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 여기가 A 주사위, 여기가 B 주사위야. A 주사위가 되는 건 눈이 1, 2, 3, 4, 5, 6이고 B 주사위가 되는 건 1, 2, 3, 4, 5, 6인데 문제 출제자는 두 눈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 여기는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5, 6, 7, 8, 9, 10 7, 8, 9, 10, 11 12, 11, 10 9, 8, 7, 6 7, 8, 9, 10 이러면 36가지가 완성이 됐어. 맞지? 그 다음에 합이 5가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냥 답 4를 쓰면 돼.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요. 합이니까요. 1, 4 2, 3, 3, 2 4, 1 해도 4가지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시간도 더 빠르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만 너무 연습을 하다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함정에 빠지지 안 하는 애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야. 두 눈에 곱이 두 눈의 곱의 약수가 홀수계라고 이제 문제가 재탄생이 됐어. 두 눈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온다라는 말은 제곱수라는 얘기야. 제곱수만 홀수계가 나와. 나머지는 짝을 이룰 거냐. 6의 약수는 1 곱하기 6이나 2 곱하기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짝수가 나오는데 제곱수만 홀수계가 나와. 그러면 두 눈의 곱이 제곱수라는 얘기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하니까 6개라고 써서 틀려.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눈의 곱은 1 여기는 4, 9, 16, 25, 36이긴 하나 이걸 다 채우면 1 곱하기 4도 1 곱하기 4도 얘네들을 빼먹는 실수는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그냥 머릿속으로 제곱수 얘네라고 생각하고 얘네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올 거니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나오면 표를 그리면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곱이, 두 눈의 차다 기타 등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직접 개수만 세면 손가락으로 개수만 세면 되니까 함정에 안 빠집니다 라는 아주 살짝 팁을 준 것일 뿐이야. 어찌됐든 정신 차리고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하고자 하는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형 2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4번을 바라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하는 순간 우리는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라고 쓰고 A, B, C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 6개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럼 얘네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도 같은 말이겠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216개가 됩니다. 라는 것도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세 눈의 합이 6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표는 2개까지가 되니까 그냥 1, 1, 4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은 수부터 써내려가면 내가 뭘 했고 뭘 안 했고 발견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 2, 3, 1, 3 얘랑 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인데 초록색에 2가 나오고 뭐 검정색에 3이 나오는 거랑 초록색에 3이 나오고 검정색에 2가 나오는 거 서로 다른 경우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기본 베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차분히 규칙을 정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3번을 바라봤을 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 얘기를 한 거는 뭐였냐? 결국에 뭐야? 음이 아닌 정수는 0하고 자연수를 쓰는 건 맞아. 맞지? 여기를 해석하는 건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데 정수 중에서 그러니까 0하고 자연수를 하는데 우리는 얘네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없다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0부터 넣어보니까 0, 0이면 여기가 3분의 10인데 여기가 얘네 해당 안 되니까 얘네는 안 되고 맞죠? 그 다음에 0, 1 쓰면 3분의 8이니까 얘도 자연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0, 2를 쓰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네는 되지. 그럼 얘네는 되고 결국에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노가다로 직접 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를 가려야 되니 방법은 노가다를 하는 건 맞으나 조그만한 팁을 주자면 개수가 큰 것을 먼저 쓰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3z 플러스 2y 플러스 x가 10을 써 놓으면 똑같이 하는 건 맞아. 0, 0, 10, 0, 1, 8 맞아요? 0, 2,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가 쭉 오면 0, 5, 0이지. 그 말은 이렇게 쓰면 얘네가 어찌됐든 마지막 10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x가 알아서 다 맞추니까 얘네는 되는 것만 하는 거야. 쟤네는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똑같이 다 해보는 건 맞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개수가 몇 개야? 6개니까 얘네는 6개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1이 됐지. 그럼 여기가 0이 됐지. 그럼 여기가 7이 되겠지. 그럼 얘네가 1이면 2면 1이면 5가 되겠지. 그럼 얘네가 1이고 2면 3이 되면 얘 그 다음에 얘 몇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여기를 바라보면서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차분히 찾는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찾는 게 되는 것만 찾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도움 정도를 준 거였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60번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60번을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차분히 읽으면서 어떤 표시를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지 어떤 난이도가 있거나 연산이 다른 건 아니야. 자, 5g, 10g, 15g 짜리에 이게 여러 개가 있대.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얘 5g의 추의 개수를 x개, y개, z개가 개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경험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얘네를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한다라는 말은 x, y, z는 자연수니까 0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었어. 맞아? 그래서 얘네를 다 사용해서 몇을 만드는 거야? 50을 만드는 거니까 쟤네 사용한 무게를 다 더하면 5x 플러스 10y 플러스 15z는 50이니까 얘네를 5로 나누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이 돼서 얘네를 또 하면 이번에는 x, y, z가 뭐야?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1, 1 넣으면 여기는 3분의 7이 되니까 얘네는 자연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꿔서 쓰면 되는 것만입니다 라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설명이 됩니까? 다음. 빠르면 선생님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독 힘들었고 약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눈치 보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지난 겨울에 수업을 했냐면 4번 문제는 처음에 연습을 하고 시험 당일날은 절대 직접 노가다를 하지 말고 머릿속에 개수가 꽉 들어차 있으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긴장감 속에서 개수를 세다 보면 빼먹는 게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노가다의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야 돼. 그래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내신을 잘 보려면. 그 말에 관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할게. 잘 봐봐. 이 유형은 무슨 말이야? 이 문제를 풀 게 아니야. 선생님 바꿀게. 잘 봐. 3명이 시험을 봤어. 3명이 시험을 보고 내가 여기 쪼르륵 3명이 앉아서 시험을 보고 내가 시험지를 걷었어. 그 다음에 다시 채점하라고 나눠줘. 그럴 때 자기 거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라고 내가 문제를 바꿨어. 이게 나눠주다 보면 자기 거를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거가 아닌 거를 채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맞아요?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사람이 A, B, C라는 사람이 있어. 원래대로 하면 순열이라는 걸 배워서 3명을 1열로 줄 세우면 3팩토리얼이에요. 맞지? 그럼 3팩토리얼은 직접 줄 세우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를 쓴 다음에 자기 거를 채점하면 안 된대. 근데 얘네는 자기 거를 채점했으니까 안 되고 얘도 A가 자기 거를 채점했으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C가 자기 거를 채점했으니까 안 되고 얘네는 B가 자기 거를 채점했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2가지만 됩니다 라고 직접 해본 거야 사실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직접 해본 후에 시험을 준비하기 전의 과정에서는 직접 기억에 남게끔 노가다로 직접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꽉 차 들어있어서 시험 당일날 시험 시간에는 노가다로 하지 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말하자. 다른 문제에 시간을 집중해야 되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명이 시험을 본 후에 시험지를 걷었다가 다시 채점을 하려고 나누어 줄 때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직접 연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찼어. 이 경험이 있었어. 이제 여기서부터 니네가 해봐. A, B, C, D 4명이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어. 니네가 외우고 있는 건 답은 몇 가지야? 9가지였어. 근데 우리는 경험이 필요해. 차분히. 1번 A는 A 거 채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B가 오면 여기 A가 와도 되지. 여기다 외쳐. C, D 안 되지. D, C는 되니까 D, C 쓴 거야. 그럼 B, A, C, D, B, A, D, C 다 해본 거지. 그 다음에 B, C가 오면 A, D는 안 되지. D 때문에. D, A는 그럼 B, D는 A, C는 되고 C, A는 안 되니까 A 시험지를 B가 채점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C가 오면 A가 오지. 그러면 B, D 안 되니까 D, B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C, B는 안 되지. 여기에 B가 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 D가 오면 A, B, C, D, B,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오면 A가 오면 B, C만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엔 B가 올 수 없지. 그러니까 D, C면 A, B, D, C, B, A를 해서 총 9가지입니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됐대. 맞아요? 마무리 A, B, C, D, E라는 5명이 시험을 본 후에 시험지를 거둔 다음에 나눠줬을 때 5명 모두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알고 있니? 44가지로 이미
노가다를 다 연습을 한 후에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상황이 꽉 차 있어야 살짝 변형 문제를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절차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A 자리에 B가 오면 여기는 A가 오면 여기는 C가 못 오지. 그러면 D가 오면 C 맞아요? 그다음에 B A E 맞아요? 그럼 B, A는 더 이상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B, C 불러 A 어? 나 A, B, C 다음에 남은 게 뭐야? D, E 안 되지? E, D만 되지 않냐고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기에 머릿속에 이거를 직접 해본 경험이 차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설프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A E 안 되지. 그럼 E A만 되네. 그 다음에 B, C E가 오면 A, D 맞지? 그 다음에 B, D가 오면 A, E, C 맞아요? B, D, C 안 되지? 그럼 뭐야? E, A, C, B, D, E 그럼 B, D도 다 있지? 맞아요? B, D가 3개, B, C가 4개, B, A는 2개지. B, E, A, C, D, B, E, A, D, C는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C가 못 오지? 그럼 뭐가 와? D가 오면 A, C, B, E, D, 세 가지지. 그러니까 A 자리에 B가 왔을 때 몇 가지야? 11가지지. 그럼 A 자리에 C가 와도 11가지, D가 와도 11가지, E가 와도 11가지여서 44가지가 된 거였어. 여기까지가 직접 귀찮아도 직접 노가다를 다 해본 경험을 머릿속에 꽉 채운 후에 네 사람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상자에 넣었다가 다시 하나씩 집을 때 네 사람 모두 서로 다른 거는 네 명이 시험을 봤을 때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풀지 말고 답은 몇 가지야? 9가지입니다 라고 풀게 된 거였어.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표현법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는 무슨 말이야? 얘네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A1이 1이 되면 안 되고 A2가 2가 되면 안 될 때 동시에 안 돼야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A1은 1이 아니고 동시에라는 건 그리고라는 걸 뜻하는 거겠지? A2가 2가 아니고 A3은 3이 아니고 A4는 4가 아닌 게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 맞아요? 그 말은 여기가 뭐야? i가 1이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때 i 번째가 뭐야? A1은 첫 번째. 맞아요? A2는 두 번째, A3은 세 번째, A4는 네 번째인데 얘를 만족하니까 요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되지. 그 말은 4명이 자기 것 채점하지 않는 경우와 같으니까 답은 그냥 9가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다음 넘기세요. 얘는 다 하고 넘어갑니다.
5명의 학생이 옷걸이에 자신의 모자를 걸었어. 5개의 모자를 임의로 가져갈 때 5명이 모두 서로 다른 모자, 자기 거를 안 갖고 가는 거고. 5명이 시험 봤을 때 자기 거 채점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시험 때라면 직접 해봐야 된다. 우리는 시험 전에 직접 제가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4가지라는 걸 알고 출발하고, 우리 시험 때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로 나오면 절대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였었어.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잘 봐야 되겠지. Y대 학생부 종합 수시에 지원한 학생이 5명이 있어. A, B, C, D라는 5명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모았다가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나눠줬어. 그랬을 때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였어요. 그럼 5명이 모두 자기소개서를 자기 걸 안 갖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 얘는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지. 그럼 이 문제는 답은 뭘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풀까? 정훈아,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니네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되고, 지금 나랑 수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내가 묻는 거야.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희원아, 이 문제를 풀 거야. 제일 먼저 너는 연습장에다 어떤 뭐를 쓰겠니?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 거 가져간 사람이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쓰면 이제 뭐라고 쓸까? 맞아, 맞는데 이거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쓸까? A가 그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야. 저 답은 맞출 수 있어요는 각자의 능력이고, 나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감을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내 수업에 이 교실에 앉아 있으려면 내가 물었을 때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야. 그 얘기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이게 핀도가 나가서 꼭지가 돌면 지랄을 할 수가 있다고. 맨날 그러잖아. 왜 나 무시하냐고. 물론 니네가 무시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 1번 A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다. 그럼 그 말 속에는 A는 자기소개서를 가져갔지. 그러면 B, C, D는 얘네는 서로 다른 걸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 4명이 다른 걸 가져가는 건 몇 가지라고 배웠어? 9가지지. 그러니까 A가 가져갔을 때 나머지 4개가 서로 다른 게 가져가는 건 9가지지. 그럼 B만 자기소개서를 할 때 하는 것도 9가지니까 여기에 A, B, C, D 있으니까 9, 5, 45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렬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대. 그럼 여기가 1, 10, 100, 1000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여기가 100의 자리가 3은 확정이지. 그러면 요 말은 A, 5의 자리는 5가 오면 안 되고 이 말이지. 맞아? 틀려? 그러면 요렇게 4개는 서로 다른 거를 가져가야 되지. 그럼 이때 답은 몇 가지였니? 그래서 이제 시험에 틀리는 거지. 봐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잘 봐. 5개가 있어. 어? A 자리에 B가 오면 몇 가지였어? 11가지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3이 왔어. 그럼 A 자리에 B가 온 거랑 같아 안 같아? 그럼 나머지는 몇 가지야? 11가지가 돼야 되지 않냐?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요 자리가 A3이라고 생각하고 요 자리가 숫자 3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11가지였고 오로지 저거 빼고 오로지 4개만 놓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9가지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를 해봐. 선생님이 지금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맞아요? 복합 맞죠? 그럼 여기에 11가지라는 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줘. 각자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지 내 말을 듣고 답을 풀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가 펼쳐져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궁금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아니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수업만 해주고 각자 공부하고 집에서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아 맞다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 자리에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얘만 3이 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아까 A만 자기 거 갖고 갔어. 자기소개서를. 맞아? 그럼 나머지 4개는 다른 거 갖고 가야 되면 9가지 해서 니네가 45가지라며.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그 전에 기준점이 계속 있어야 돼. 기본 문제 틀에. 기준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다시 또 내려갈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얘네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 뭐예요? 방금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한 다음에 얘도 9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가지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얘는 쌤용밖에 이런 새끼들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집었거나 얘나 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얘랑 얘는 해당 사항 없으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한 머릿속에 기준을 갖고 있는 거에 해당 사항이 없음 아니냐라는 거야. 맞아 틀려? 1, 2, 3, 4, 5의 번호가 적힌 5건이 있어. 5건이 있는데 3번 책은 여기에다가 꼭 3번 책을 넣을 거래. 3번 책을 넣을 거래. 그럼 방금 전에 문제랑 다른 거랑 같은 거랑 어떤 느낌이 있어 없어? 다시 보여줄게. 얘는 이제 의미를 바꿔. 여기는 11가지가 아니라 9가지라며. 이 문제랑 얘네는 요 숫자랑 같은 값이 여기에 온 거야. 그러니까 A의 자소서야. A3이. 그걸 A가 가져간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9가지였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3번 책은 K2 가방 안에 3번 책을 넣는 건 얘가 2라는 사람의 자기 자소서를 2가 갖고 가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바라봐야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을 미묘함을 깨달으려면 위에서부터 세트로 내려와야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함정이 도사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할 거면 확실하게, 아니면 눈 감고 찍거나야. 찍어도 뭐 9 아니면 11 중에 찍겠지. 근데 만약에 예문에 11이 없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9번 찍으면 넘어가겠지. 맞추겠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센스 있는 선생님은 9가 넣으면 11도 넣겠지. 맞아요?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선생님만은 하는 말이 납득이 안 가면 개별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문제를 지정해서 풀지 말고 1번 잘 봐. 내가 유형 4번을 얘기하는 건 함정도 있지만 시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형 4번을 공부할 거면 1번 직접 해봐. 연습장에다 니네가 차분히. 맞아요? 그런 다음에 대표 유형부터 쭈르륵 풀면서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납득이 안 돼요가 각자가 그 납득이 안 되는 번호대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본 다음에 갖고 오면 시간은 별로 안 걸린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다음. 이 정도면은 선생님이 꽤 섬세하게 수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동구가 아닌 다른 구의 원장들 연합회에서 자기 학원에 소속된 수학 선생님들 보통 500명에서 200명씩 모아놓고 나한테 수학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학원 강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런 교수법에 관한 부분 옛날에 그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했던 이유는 거기 온 수학 선생님들 나보다 수학 다 잘 풀어. 수학 잘하니까 수학 선생님 됐겠지. 근데 그 사람과 그러면 그 원장님들이 왜 나한테 자기 학원 수학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 잘하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건 맞아.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A반은 이렇게 수업 준비해야 되고 B반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건 다 달라. 근데 게으른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이 단원을 가르치면 되지라고 한 다음에 동일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뭐야? 수업 준비를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냥 놀다가 와서 일하고 가르치다 가는 거야. 일단 눈높이에 맞춰야 돼. 두 번째는 어떤 미묘함에서 함정에 빠지는지가 이과적인 성향의 아이들과 문과적인 성향의 아이들과 최상위권과 극상위권과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이 함정에 빠지는 건 다 달라. 이유가 그런 부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다음에 똑같은 말이라도 가급적이면 예쁜 말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 거 뻔히 알면 좋게 얘기 안 해도 좋은 얘기인 줄 알아. 근데 우리 민수가 공부를 시험을 잘 봤어 말이야. 아 민수 이 새끼 멋져. 시험 잘 봐서 뭐 이랬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멋져. 그럼 이 새끼라는 말이 욕이라고는 안 들릴 거야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학을 못하거나 어떤 깨달음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졸아가지고 이걸 못 깨우치고 있는데 걔한테 이 새끼라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해력이라는 머리는 다 비슷해. 내가 보는 입장에서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애가 있진 않더라도 다들 노력하면 웬만하면 상위 4% 안에 드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인 즉슨 가르치는 선생을 수업하기 편한 거야.
알아먹는 개수가 많으니까. 단지 거기에서 위험한 요소는 뭐냐? 이제 시건방이 되는 거야. 정말 잘하지도 않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보라는 거 안 해보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는 대강 머리로 맞추니까 그러다가 어떤 애서 여기도 함정 여기도 함정에서 큰 코 다쳐서 원래로 말하면은 한 5% 8% 성적에서 1등급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밖으로 터지는 애들이 가끔 생겨. 건방 떨어져서. 그런 위험한 요소가 구간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런 애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선생님이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답을 구해주는 건 안 중요해. 그거 마플시너지 해설지에 보면 다 있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다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시킬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데 니네는 거꾸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뭔가를 풀 때만 들어.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서 전혀 반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갈겼을 때, 내가 식쓸 때 딴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경청하라라는 얘기야. 그게 안 되면 여태까지 다녔던 학원과 뭐가 달라? 똑같이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어주는 거, 답안지 읽어주는데 뭐가 다르냐고. 그럼 니네가 학원을 옮기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다를 게 없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방법은 4종류의 상의 난 시험지에 이렇게 적으라고 가르쳐. 안 틀리려고.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이게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 거야. 오케이? 각각 하나씩 택해서 착용하래. 이 말 속에는 윗돌이 하나 골라 있고 바지 하나 골라 있고 신발 하나 골라 신어야만 문제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착용을 하는 거 아니냐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준호는 윗돌이는 여기에 1, 2, 3, 4 써진 티셔츠가 있어. 몇 개 중에 고르겠니? 곱하기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이것도 참 웃기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티셔츠에 예를 들어 1번 티셔츠를 입었어. 맞아요? 그럼 이제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문제가 아니라 준호 미선이가 또 옷을 입는데 근데 준호랑 다른 옷을 입어야 돼. 그때는 우리는 눈앞에 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지. 이 대표형 기본 문제를 풀려고 이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바지는 몇 개 중에 골라? 아직 완료 안 됐지. 신발까지 신어야 완료니까 완료 안 된 것끼리는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개 해서 얘는 24개지.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 문제여서 맞지. 이런 습관을 들인 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별 내용도 없는 거야. 여기 지난 시간 한 거지만 다시 할게. A에서 출발해서 이 그림을 다 그려서 이렇게 와서 그림을 완성하라고 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펜을 떼지 않고 완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그려본 거였어. 이 문제를 설명을 하자면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린다. A에서 시작해서라는 말이었어. 맞지? 그래서 처음에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리는 방법 2가지. 근데 문제는 얘네를 다 그려야 되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곱하기겠지.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2가지. 얘도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일로 내려와서 두 가지 함정에 빠진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인데 얘를 A를 그리고 B를 그리고 C를 그릴 수도 있고 A를 그리고 C를 그리고 B를 그릴 수도 있고 B를 먼저 그리고 A를 그리고 C를 그릴 수도 있고 B, C, A를 그릴 수 있고 C, A, B, C, B, A를 그려도 똑같이 이 모양을 다 그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네를 그리는 순서 A, B, C 세 개를 그리는 순서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여기가 함정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3팩토리얼이 6입니다 라고 한 거고 맞지? 그래서 위에를 다 그리고 이리로 내려오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 애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틀린데 곱하기 2라는 건 똑같은 거가 똑같은 거를 더하는 거야. x 더하기 x가 2x인 거야. 맞지? 근데 얘는 더한다라는 건 완료가 된 것끼리지.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면 아직 얘를 안 그리면 완료가 안 된 것끼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함정이 이렇게 된 게 함정이 있었어. 얘를 빼먹어서. 두 번째는 여기까지 ES에도 불구하고 밑에가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만 써서 틀리는 애들은 완료가 안 된 것끼리는 곱해야 되는데 더하는 의미로 이거 더하기 이거를 했더니 2를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민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 거의 90% 이상이 고3들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면 90% 이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걸 잘해놓은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 굳이 그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과 같이 섞여서 할 수가 없어. 걔네들은 이미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1년 동안 여기에 관한 부분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때 하면 죽었다 해놔도 확률과 통계 진도 못 나갑니다.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책을 펴서 얘를 가르쳐야만 확률과 통계 수업이 나가.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고3이니까 확률과 통계,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그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르쳐. 그럼 당연히 중위권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먹겠지. 그래도 무슨 수능 수업을 한대. 그게 바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1학년 과정은 이렇게. 확률과 통계 과정은 이렇게야. 여기가 뭐 이렇게야. 그럼 얘네가 합치면 5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같은 거를 전개하는 거는 수능에 있는 확률과 통계 수업에 있는 이론을 배울 거고 1학년 때는 서로 다른 거를 전개를 하는 거야. 그 차이야. 근데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배재고등학교다. 배재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이론은 얘지만 얘는 확률과 통계 이론이지만 그냥 얘를 대신에 낼 수도 있겠지. 왜? 우리는 지금 이 단어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노가다로 하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겠지. 자, 얘네를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전개할 거야.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돼? XA지 더하기 XB지. 그럼 얘네는 서로 다른 항이지. 겹치는 게 없지. 만약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있고 얘네는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랑 얘는 서로 다른 항이지. 그럼 얘랑 얘도 다른 항이지. 그럼 얘네는 8개야. 맞지? 답이. 그거를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분배 법칙을 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 전개라고 말을 하지. 그럼 분배 법칙을 한다라는 건 앞에 있는 괄호에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맞아? 여기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걸 분배 법칙 한다고 얘기할 거야. 여기는 몇 개 중에 뽑아? 2개. 여기는
4개. 이네를 곱해야 되니까 완료가 안 된 것끼리는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얘를 똑같이 하면 여기도 2개 중에 여기 2개 중에 하면 틀리겠지. 얘네는 A, B랑 B, A는 같은 거니까. 이제 그게 확률과 통계 있는 거. 1학년 이거는 얘인 거. 맞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어떤 식의 실수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실수는 아니고 얘를 또 전개를 하래. 그럼 뭐야? 직접 하는 게 맞는데 A를 포함한 거는 몇 개냐? 그러면 전개한 거 중에 A는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는 무조건 A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뽑아? 1개야. 그 다음에 얘네는 3개, 쟤네는 3개니까 이 개수는 9개가 된 것도 문제 출제자가 하란 대로 한 거니까. 맞아요? 네. 이번에는 P를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럼 P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 P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전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절대 P가 안 들어가겠지. 그럼 이 첫 번째 괄호에서는 2개, 두 번째 괄호에서는 2개, 세 번째 괄호에서는 3개 중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해서 쫓아가보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두 자리 자연수 중 한 순간 한글로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쓰라고 했어. 한글로 쓰라고 해놓은 거야. 써먹거나 안 써먹거나 습관을 그렇게 들이자라고.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는 A랑 이렇게 쓰면 여기가 만약에 32라고 읽듯이 요 자리에 A, B를 쓴 거야. 맞아요? 그럼 숫자의 합이 짝수라는 말을 한 거지. 맞아? 틀려? 그러면 A 더하기 B가 짝수지. 근데 A는 0이 올 수 없지. 그러니까 A가 되는 건 1부터 9까지인 거고. 맞지? 두 자리라는 말 때문에 10의 자리에 0이 오면 한 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0이 올 수 없고 B는 0부터 9까지가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더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는 뭐야? 노가다로 하는 겁니다. 뭐 그걸 굳이 얘기하면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니까 짝수가 나올 거고 얘가 짝수면 얘가 짝수에만 짝수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귀찮게 그거 못하러 해. 그냥 빨리 손으로 해. 난 그런 거를 공식화하는 게 제일 멍청한 것 같아. 진짜 공부 잘하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지. 이거 의미도 없는 거를 왜 시험에서 이 문제는 이 이론으로 얘를 짝수일 땐 여기 짝수가 몇 개고 왜 그러냐. 여기 1이면 여기 0 못 오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1, 3, 5, 7, 9 아니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야. 서로 다른 숫자인지 아닌지 뭐 1이면 여기가 1이 오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함정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3이 오면 그러니까 1이 오면 몇 개야? 그럼 3이 오면 5 이렇게 하면 금방 하잖아. 맞지? 그거를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길찾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하는 건 잘 봐. 문제를 푸는 건 이거였어. 초등학교 4학년 이론으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고 B에서 C로 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는데 문제 출제자가 A에서 C로 가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2 곱하기 3이라고 푸는 걸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용을 보면 문제 출제자가 하는 대로 A에서 D로 갈 건데 B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맞지? 우리가 하는 건 분류하는 작업만이라서 1번 A에서 B를 거쳐서 D를
제일 최단 거리로 갈 때 2번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하는 건 알파벳 순서대로 해야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수가 더 많아질 때 겹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함정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C, B, D 이제 얘는 안 되지. B를 꼭 거쳐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놓으면 초등학교 2 문제랑 같지 않냐라는 거야. 몇 곱하기 몇, 몇 곱하기 몇 이거 하라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연습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경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저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A, B, C, D, E, F 이렇게 바꾸면 저 문제가 길어진 거야.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세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다섯.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니네들 머리로 1491번을 한번 푼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런 이론을 설명을 했더니 스스로 1491번 정도를 풀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음 항상 모든 공부를 할 땐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12의 약수는 원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서로 곱해서 12가 나오는 이 수들을 12의 약수라고 합니다. 라고 배워서 1, 2, 3, 4, 6, 10이라고 한 거야. 노가다로 한 거야. 노가다로. 그러니까 쟤도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720, 2 곱하기 360, 3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거보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팁을 주는 것일 뿐이야. 12의 약수의 12의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 얘도 노가다로 직접 한 거야. 맞아요? 그럼 12의 약수의 총합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더했더니 28이 나오는데 얘도 직접 노가다로 한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3의 1을 써서 얘네들을 지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니?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여기 2 더하기 1이고 여기 지수에다가 1에다가 1을 더하면 얘네를 곱하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알고 있으면 더 편리한 거고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야.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얘가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영제곱부터 마지막에 있는 2의 제곱까지를 더해. 그럼 여기를 바라보면서 3의 영제곱부터 얘네를 더해. 그럼 얘네는 1, 2, 4니까 얘네를 더하면 7이고 얘는 1하고 3이니까 더하면 4니까 얘네를 곱하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라는 거를 배워놓으면 좀 더 편리하더라 해서 출발한 거야. 맞아? 그럼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72 곱하기 10 어때? 맞아요?
8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5지. 그럼 얘네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래서 차분히 얘네를 바라보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를 약수의 개수할 때 1제곱을 써놓고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30개입니다 라고 하면 1 곱하기 720, 2 곱하기 노가다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그런 관련된 내용을 지금 노가다로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아저씨, 너 거기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저 복도에서 바라보면 네가 우리 학원의 얼굴인데 저놈의 학원은 선생이 애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들고 밖에서 나 이렇게 뒤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세로 딱 있어주면 선생님 고맙지. 아예 안 그런다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뒤쪽 라인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오버액션 해주면 밖에서 보면 저 학원 애도 진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학원이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고, 저 뒤에 서가지고 저기다 받쳐놓고 벽에 붙어서 막 자고 있으면 혹시나 모르지만 나는 이 애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학원으로 얼굴이라.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해서 곱하면 42가 나오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돼. 소인수 분해를 한 후에라는 기준점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4는 2의 제곱에 a 제곱이니까 2의 2a 제곱이 얘네는 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게 4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또 한번 함정에 빠져서 소인수 분해를 한 후에 라는 거를 가르쳐야지만 공식을 이용하려면. 맞습니까? 자, 여기도 가볍게 생각하다가 틀리면 망하는 코스. 별 내용은 아니야. 단지 무결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해주는 것일 뿐이야. 얘 약수 중 했지. 이제 180의 약수에 관해서 공부를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180은 18 곱하기 10이지.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지.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지. 그럼 180의 약수의 개수는 18개가 있겠지. 맞아, 틀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야? 18개 중에서, 맞아요? 짝수를 찾으래. 짝수가 되려면 2랑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짝수가 되겠지. 그럼 전체가 18개인데 얘네들만 가지고 약수를 구하면 짝수가 안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면 6을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라는 적어도의 개념으로 쓴 거야. 맞아요? 그리고 3의 배수는 막 이렇게 하지.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이렇게 하지.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 어설프게 알 것 같으면 전체 개수 18개 써놓은 다음에 난 이걸 추천해. 1 곱하기 180, 2 곱하기 90, 3 곱하기 60, 4 곱하기 45인가? 5 곱하기 36, 6 곱하기 30, 7, 8, 9 곱하기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지. 18개가 되려면 9개가 나와야 되지. 여기 2줄이 더 있어야 되지. 10 곱하기 18, 12 곱하기, 그럼 다 됐지. 이거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절대 함정에 안 빠지면.
그러려면 전체 개수 정도는 해놓으면 절대 뭐에 적어도의 개념으로 뭐를 뺐더니 뭐가 되고 이런 거 굳이 안 따져도 됩니다라는 거야. 어차피 한 문제라면 나는 이걸 추천한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서술형을 낼 리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자 보세요.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해서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과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서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경우야. 다른 방법이야. 맞아요?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해서 지불하는 금액과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공부할 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100원짜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얘가 기준이 되어야 해.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아. 큰 돈을 앞에 써주는 게 편리합니다. 선생님의 수업대로 이제 하려면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이 돈을 사용해서 지불을 할 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 건데 지불하는 방법에 관해서 물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하나는 경험을 해야 돼. 1000원짜리 한 장을 지불하는 방법은 1000원짜리를 지불하거나 안 지불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불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100원짜리 3개를 지불하는 건 100원을 지불하거나 200원을 지불하거나 300원을 지불하거나 안 지불하는 것까지 포함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여기는 5가지지. 맞아요? 그런데 영어는 제외니까 얘도 안 지불하고 얘도 안 지불하고 얘도 안 지불하면 영원이지. 그 한 가지는 빼줘야 되는 게 지불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맞지? 그럼 이 문제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나와도 얘네는 가지수가 같아. 왜 같냐면 직접 해보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야. 현재 주어진 돈 상태를 보면 큰 돈을 주면서 작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못 바꾸지. 100원을 하나를 예를 들면서 얘를 못 바꾸지. 교환이 안 되면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가지수가 같아.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종합적인 문제는 얘를 가지고 해볼게. 여기는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을 모두 다 구하라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 이 유형을 모두 다 이해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문제만. 여기서 이 유형에서 이 한 문제만 풀면 돼요. 내가 이제 테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큰 돈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1,000원짜리가 4장이 있는데 일단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앞에서 연습했어. 여기 몇 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인데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인데 어떤 문제는 그런 말이 없지. 또는 영원도 포함이라고 말을 나오면 이를 빼면 안 되고 그럼 그 문제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맞지? 그럼 현재 지불하는 금액은 얘를 5,000원짜리랑 바꿀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이 5,000원짜리로 바꾸려면 최소 5,000원짜리 2장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2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4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요 라는 거는 실제로 돈거래상에서는 그 말이 맞아. 나는 지금 실제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인데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부분을 보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풀게끔 팁을 줄 뿐인 거지 돈의 논리상이라는 말은 아니야 전혀. 그냥 암기야. 즉 단순하게 15,000원을 봤어. 서로가 교환이 되려면 내가 10,000원을 주면 5,000원짜리 2장 받으면 금액이 같으니까 교환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은 안 되지. 얘가 최소한 5장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얘는 교환이 되지. 그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 그럼 10,000원짜리 2장을 5,000원으로 바꾸면 5,000원짜리 4장이지. 그럼 원래 5,000원짜리 3장이 있었으니까 5,000원짜리 7장으로 만들고. 외요가 아니야. 실제 돈 거래를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야. 이 지불하는 금액을 편리하게 푸는 방법을, 암기적인 방법을 얘기해 줄 뿐인 거야. 안 맞잖아요 말이. 앞뒤가 이게 아니야. 그럼 얘네는 서로 교환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1,000원짜리가 4장이지. 이 상태에서 원래 문제는 얘인데 이 상태에서 지불하는 방법처럼 문제를 풀어. 그럼 얘네는 8 곱하기 5 빼기 1이지. 이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5장이 있었어. 그럼 얘가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면 1,000원짜리가 15,000원, 25,000원, 35,000원 얘까지 하면 40,000원이니까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어? 40장이 있지. 그럼 얘네는 지불하는 방법처럼 풀으면 이거니까 40까지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우 숨차. 좋아 여기 우리 월요일날 일단 월요일날 수업 절차 알려드릴게요. 유형 11번 12번 하고 1등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할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에 맞지? 그럼 여기가 끝나고 내 말 잘 들어. 여기가 끝나고 순열에 관한 이론을 조금 설명을 한 후에 한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잡아놓고 마지막 2차 부동식의 1등급의 기출문제 6개인가 거기를 공부를 할 거야. 거기가 난이도를 제일 올리는 부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